이번에 점프 파이썬을 주제로 점프와 파이썬 웨비나를 준비하게 된 한은솔루션의 이승원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점프 파이썬에 초점을 맞춰서 점프에 관한 내용들보다는 점프 파이썬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점프 파이썬의 변화. 점프 파이썬이 점프에 처음 생긴 이후에 17 버전까지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동일했고, 이번에 점프 18 버전에 들어가면서 크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점프 파이썬 기초입니다. 점프 18에서 변화가 일어난 점프 파이썬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제반 지식들과 그리고 점프에서 점프 파이썬을 실행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특이한 모듈들, 기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점프 파이썬 활용입니다. 이쪽에서는 기초에 관련된 내용을 베이스로 실제로 코드에서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내보내고 어떤 식으로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점프 파이썬의 변화입니다. 점프 파이썬은 처음에 점프 17번이 추가된 이후로 점프 17 버전까지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프 17 버전까지는 사용자가 사용할 파이썬 정보를 기입해서 연결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한 파이썬에 판다스, 맷플로 라이브러리, 사이파이 같은 모듈들의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개별적인 독립된 환경을 연결하거나 해제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수에서 패스라는 것에 어떤 특정한 파이썬에 대한 인터프리터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시스템 파이썬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나는 파이썬과 어떤 필요한 세 가지의 모듈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프를 실행하는 PC에서 사용자가 셋업을 했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한다거나 어떤 진행을 하고 스크립트를 많이 다뤄본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일이겠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셋업해주는 별도의 스크립트 혹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제공을 해서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점프 18 버전에서는 점프를 설치할 때 점프 파이썬이 함께 같이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판다스, 맵플러 라이브러리, 사이파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로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반드시 했어야 했던 모듈에 대한 의존성들이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프 18에서 변경된 것들에 대한 장점들은 엔드 유저가 어떤 특정한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 없이도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기능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널, 애드인 이런 것들에다가 코드를 포함시키고 사용자가 별도의 셋업을 해주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점프 18에서는 파이썬 에디터가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이 파이썬 에디터를 이용해서 JSL을 에디팅하고 개발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에서 파이썬 또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프에서 PIP를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엔드 유저가 PIP로 설치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스크립트에서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 의존성도 해결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몇 가지 이제 단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파이썬 커넥트, 파이썬 이닛에 대한 것들에서 인수가 전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 커넥트를 하게 되면 물론 기존의 패스를 통해서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지정해주는 기능은 필요가 없지만 파이썬을 실행할 때 점프 로그 창에 어떤 것들을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 기능을 선택하는 임자도 있었는데 그런 임자까지 전부 다 제거가 되었고,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파이썬을 실행했을 때 실행한 파이썬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한 내용, 혹은 진행되면서 에러가 발생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로그 파일에 남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고 모듈들의 기본적인 모듈을 설치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점프 파이썬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j사이트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파일을 실행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사이트 패키지스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잡아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 변수를 세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셋업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 파이썬의 변화되는 것들을 실제로 코드를 확인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쪽에 좌측에는 이전 버전, 그러니까 점프 17 버전까지의 점프 파이썬에 관련된 스크립트 내용들이고, 우측은 이번에 새롭게 바뀐 점프 18 버전에서 점프 파이썬에 관련된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연결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점프 17 버전까지는 파이썬 커넥트에 이제 인솔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에코가 이제 점프 로그 창에 이제 파이썬 실행에 대한 것들을 기록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인수, 그리고 패스, 연결할 파이썬에 대한 어떤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DLL 파일이고 맥에서는 DYD 파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파이썬 버전을 매핑해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 인수를 넣었을 경우에는 세 번째 인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네 번째 인수에서 파이썬을 로드할 때 어떤 특정한 파이썬들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패스, 이제 그런 패스들을 참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패스들을 지정을 해줘서 같이 이제 파이썬에 커넥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에코랑 패스 이 두 개에 관한 이제 인수들만 가지고 커넥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커넥트를 진행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판다스, 맷플로 라이브러리, 뭐 사이파이 같은 것들이 다 욕구적으로 충족되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정상적으로 커넥트를 해서 파이썬 커넥션을 리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프 17 버전까지는 파이썬을 개별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로드하고 다시 종료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텀이라고 하는 별도의 함수를 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커넥터에 텀이라는 함수를 전달해 주게 되면 이제 위쪽에서 커넥터가 열렸던 파이썬 커넥션이 터미네이트, 즉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프 18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된, 같이 인베디드된 점프 파이썬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 커넥트에 들어가 있는 인수들이 제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코나 그리고 이제 시스패스 같은 것들에 대한 인수도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의 어떤 특별한 셋업을 해서 파이썬 커넥션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점프 18에서 파이썬 커넥트를 진행하게 되면 역시 특별하게 이상
체크 없이 파이썬 커넥션이 리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프 18에서는 각각의 독립된 환경에 파이썬을 로드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점프 17 버전까지 있었던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더 이상 제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연결하고 파이썬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하면 뭐 파이썬 execute 뭐 submit 이런 함수가 파이썬 커넥션에 execute. 그리고 또한 이제 파이썬 에디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이썬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린팅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상태는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JS가 마찬가지로 코드를 블럭 단위로 따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아까 있었던 execute나 subm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으로 다 이제 실행을 한 나머지 결과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점프 로그 창에 에러가 한꺼번에 뭉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디버깅 할 때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함수의 그런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점프 18에 파이썬 스크립트 에디터가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JS가 똑같이 런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 라인씩 셀렉션 부분별로 다 실행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하면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스크립트 에디터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점프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개발을 할 때 샌드나 겟 같은 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다 통으로 합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체크를 해보고 나중에 JSL의 서브밋 파일 같은 이제 형식으로 이제 얹히게 된다면 특별하게 어떤 디버깅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 없이 완성된 스크립트를 만드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점프 파이썬 기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점프 파이썬은 일반 스탠다드 파이썬의 포터블, 윈도우는 포터블 버전, 그리고 맥 같은 경우에는 프리빌드된 버전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점프 파이썬 또한 이제 커맨드 라인, CMD, 맥에서는 터미널이라고 부른 것에서 이 커맨드 상으로 호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프 파이썬 자체를 실행을 해서 환경을 루트해서 거기서 명령을 치고 결과를 본다든지, 또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프를 실행하지 않고서도 이제 파이썬 파일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점프에서 로드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은 점프 파이썬이라는 것을 CMD에서 이제 일반 파이썬처럼 똑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프를 실행하지 않고서도 CMD에서 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PRP 또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프 18에서는 점프 파이썬을 인베디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프에서 점프 파이썬을 컨트롤하는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JSL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점프 UTS라는 모드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JSL에서는 Python install packages라고 하는 함수 혹은 파이썬 커넥션에 install packages라는 함수를 전달해서 PIP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JSL에서 해당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PIP의 다른 인수들을 전달할 수는 없고 오로지 install 관련된 판다스 이런 뒤의 것들의 첫 번째 인자에서
인스톨할 패키지에 대한 리스트업만 받아서 인스톨해주는 이런 함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점프 utils의 jpip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PIP에서 사용하는 인자들을 다 전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remove, install, 뭐 리스트라는 인수를 확인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듈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러한 다채로운 이제 PIP에 대한 상세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거는 코드를 해서 실행하면서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그래서 점프 파이썬의 모듈에 pip help라는 명령을 cmd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로 pip 일반적인 파이썬의 pip 혹은 pip3 이런 것들을 했을 때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help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인스톨, 다운로드, 언인스톨, 프리즈, 리스트 이런 함수들도 모두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셋업할 때 점프를 거치지 않고서도 필요한 이제 모듈들을 임의로 사용자가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프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첫 번째 파인소 인스톨 패키지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스톨 패키지스는 JS에서 실행된 함수지만 내부적으로는 점프 utils jpip라고 하는 내용을 파이썬을 거쳐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포맷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더 빠릅니다. 하지만 파이썬 서브밋을 어떤 특정한 이런 파이썬을 호출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JS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파이썬 인스톨 패키지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수를 넣어서 뭐 다른 것들 뭐 삭제 뭐 새로운 더 뉴어 버전으로 업데이트 이런 것들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파이썬 서브밋을 사용을 해서 점프 utils의 jpip 함수를 호출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실행해 보면 결과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업그레이드라는 인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판다스를 강제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이런 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버전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 파이썬에서는 이제 점프를 통해서 점프 파이썬을 호출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특별한 모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JMP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이 JMP 모듈에는 run.js의 open, 데이터 테이블 이런 다양한 클래스와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run.js과 데이터 테이블 이 두 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run.j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JSL 스크립트를 점프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프 파이썬에서 모든 점프 개체에 대한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능들을 run.js를 통해서 실행할 수가 있고 이 run.js를 안에서도 이제 파이썬의 어떤 특정한 점프 개체를 send 한다거나 혹은 점프해서 파이썬에 있는 어떤 개체를 get 해가는 함수 또한 이 run.js에 대해서 다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 중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로 다 실행해서 결과를 그 즉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클래스에 관한 내용인데 이쪽은 이제 점프해서 점프 파이썬으로 점프 데이터 테이블을 샌드를 하게 되면
이 점프 모듈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클래스 개체로 이제 파이썬 쪽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이 개체에서 값을 바꾸거나 값을 가져가거나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함수를 호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JSL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JSL에서 데이터 테이블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 테이블을 이름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이틀 같은 경우에 뭐 A라는 타이틀이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라면 JS에서는 데이터 테이블 A라는 인수를 줬을 때 그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오지만 이 점프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테이블 클래스를 디파인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새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점프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별도의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함수에 데이터 테이블 타이틀 인수를 주게 되면 점프상에서 열려있는 해당 이름의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개가 조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run.jsl과 데이터 테이블에 관한 내용을 실제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점프에서 샘플 데이터에 있는 bclass라고 하는 점프 파일을 이제 오픈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점프에서는 이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 타이틀을 바꾸려면 set window titl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bclass 괄호 점프라는 이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셀에 있는 어떤 값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명령을 줘서 셀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name의 첫 번째 열에 있는 항목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파이썬에서도 점프 파이썬에서도 이제 파일을 오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점프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오픈이라는 함수로 똑같이 샘플 데이터의 bclass라고 하는 점프 파일을 오픈하고 그 해당하는 타이틀을 변경해 볼 겁니다. 변경하게 되면 데이터 테이블 창이 표시가 되고 이름이 bclass 바로 파이썬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해당하는 요 name이라는 프로퍼티에 할당하는 내용이 실제로 위에서는 set window title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프와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셀에 있는 값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 큰 차이점이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어떤 특정한 컬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참조를 할 때 마치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사용하듯이 이제 이름을 컬럼에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프에서는 컬럼에 dt의 name이라는 것을 가져와라 라고 했지만 파이썬에서는 dt의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일한 쪽에 있는 셀 값을 변경했는데 인덱스가 차이가 왜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로 점프는 인덱스를 참조할 때 어떤 리스트든 무엇이든 이제 인덱스를 참조를 할 때 1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0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프의 JSL에서는 첫 번째 항목을 바꿀 때 1이라는 인수를 줘서 첫 번째 항목을 변경을 했지만 점프 파이썬에서는 0이라는 인수를 줘서 첫 번째 항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점프 파이썬 이제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점프에서는 쿼리를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 테이블 간의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쿼리라거나 함수를 사용해서 거기에 이제 사용한 소스 데이터 테이블들을 인수로 주고 쿼리를 인수로 넣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쿼리를 가지고 데이터 테이블을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인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쿼리, SQL 쿼리문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신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점프에서는 쿼리 빌더라는 기능을 가지고 이러한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최종 데이터 형태를 바꾸는 그렇게 변경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쿼리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빌더에서 만들어진 쿼리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쿼리 빌더에서 나온 쿼리를 베이스로 쿼리라고 하는 함수에 인수로 줘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점프 파이썬이 기존 스탠다드 파이썬의 DB 커넥터를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점프 파이썬에서 가져와 가지고 쿼리를 처리하는 쿼리를 베이스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점프 쿼리를 점프에서 이제 실행했을 텐데요. SQL 쿼리를 쿼리라고 하는 함수에 가져온 소스들을 매핑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이제 우측과 같은 최종적인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거 그리고 다음으로 파이썬에서 이제 쿼리를 다뤘을 때의 어떤 이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쿼리를 가지고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SQLite DB 파일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들의 바탕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쿼리를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고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볼 겁니다. 점프에서 나온 결과와 파이썬에서 나온 결과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서로 이제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쿼리를 가지고 양쪽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특히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굳이 ODBC 커넥트를 거치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ODBC 셋업이 필요 없이 파이썬 자체만으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활용해서 점프 파이썬에서 쿼리 빌드에서 나온 이제 쿼리를 실행하는 것을 점프와 이제 점프 파이썬 양쪽에서 실행 결과들이 이제 한 번씩 더 확인해 볼 건데요. 처음에는 점프에서 이제 지행을 할 겁니다. 점프에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열었던 커스터머 세일즈 프로모션즈 북스 라고 하는 소스 파일을 열어서 그 소스 파일들을 기반으로 쿼리 함수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쿼리를 실행한 결과를 dt join이라고 하는 이제 에다가 줄 거고 그리고 set name을 통해서 이름을 from jump 라고 좀 더 알기 쉬운 요런 이제 명칭으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이제 동일한 것들을 점프 파이썬에서 실행하게 되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쿼리를 선언해서 파이썬에다가 샌드를 해줄 거고요. 서머리 파일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dt join을 가져올 거고 이거를 데이터 테이블 형태를 바꿔서 이름을 from python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용한 join이라고 하는 내용은 점프에서 가져온 current working directory, 디폴트 디렉토리에 대한 그거와 같은 패스에 있는 test.db 파일과 앞서 보셨던
해당하는 4개 파일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DB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DB 파일에서 데이터를 SQL로 리드해서 가져올 거고, 그러한 내용을 점프에서는 get으로 받아와서 점프 데이터 테이블로 이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 from python이라고 하는 동일한 내용이 담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테이블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양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온 결과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ODBC 점프에서 ODBC 파일로 데이터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 점프에서는 ODBC 파일로 데이터를 무조건 연결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ODBC라는 별도의 셋업 환경이 더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처음에 프로젝트를 애드인 형태로 이제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제 좋은 이제 어떤 돌파구가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DB를 가져오는 측면에 있어서도 점프 파이썬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활용의 두 번째는 점프 파이썬에서 점프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프 파이썬 기초에서 말씀을 드렸던 run JSL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함수를 이용해서 JS에서 선언되거나 생성된 혹은 열려진 그런 파일들을 내용들을 이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변수에 대한 값을 다이렉트 매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값을 변경해주는 함수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로직 혹은 계산값들이 돌아가는 함수들도 마찬가지로 run.js에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어떤 특정한 작업들, 뭐 while이라든지 for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딜레이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점프 UI가 프리즈 된 경우에도 관련 기능들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데이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제 멈춤 현상이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도 데이터들이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나 함수를 사용을 해서 JSL에서 생성된 것들을 이제 변경시켜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JSL에서 아이템과 value를 만들어주고 이제 뭐 함수를 만들고 파이썬에서 run JSL로 실행을 하고 show를 해서 확인하면 바뀐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점프에서 이제 오픈한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또한 점프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변경해 주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액세스해야 된 것들을 실제로 코드를 실행하면서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은 먼저 변수와 함수를 가지고 점프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JSL에서 아이템과 value에 관한 내용을 선언해서 변수를 잡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setIte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변경해 주는 쪽으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imple replace라고 하는 동명의 파이썬 파일을 실행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 건데, apply라고 하는 함수에서 이제 값을 매핑해 주는 부분이 실행되게 됩니다. run.js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아이템은 setItem으로 값을 전달해 주고 value는 value 그 자체의 값을 매핑해 주고, 그리고 다 이제
변경된 다음에는 show로 아이템과 value를 확인하는 이런 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 나는 UI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아이템과 valu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변경이 된다면 이제 아이템 2로 변경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미리 구성되어 있는 소스를 통해 스크립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value 같은 경우에도 value 1, 2, 3, 4 같은 경우를 타이핑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pply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값들이 매핑이 되어서 아이템은 아이템 2 그리고 value는 value 1, 2, 3, 4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된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변경하는 쪽에 대한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미리 만들어진 간단한 CSV 파일을 오픈해서 소스로 사용을 할 거고, 당연히 파이썬의 send로 인해서 send 함수를 사용해서 파이썬 쪽에 데이터 테이블을 전달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서브 파일, 동명의 서브 파이썬 파일에 서브 파일로 실행을 해서 확인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같은 경우에도 append apply라고 하는 함수에 데이터를 변경해주는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 UI와 함께 여겨진 소스 데이터 테이블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10이라는 값으로 변경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10으로 변경되어 있고 UI에서만 아직 적용이 되어 있고 미리 구성된 코드에 의해서 어디에 값이 뭐로 바뀌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에서 apply 버튼을 누르게 되면 A의 첫 번째 행이 1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또한 동일하게 한 번씩 변경을 해보면 이번에는 B의 첫 번째 행이 바뀌었고 A의 두 번째 행, B의 두 번째 행, 이런 식으로 변경된 값이 모두 다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에서의 마지막은 파임유 최적화입니다. 자, 파임이라고 하는 파이썬에서 다목적 최적화 모듈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점프 파이썬에서 실행을 해서 어떤 특정한 결과물을 가져오고 또 이제 인풋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서 사용했던 데이터 테이블과 run.js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다루게 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로젠브룩 모델과 이제 PSO 최적화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하는 코드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뮬러를 컬럼에 포함한 점프 파일을 인풋으로 활용을 해서 그쪽에 데이터를 변경하고 포뮬러로 만들어진 y 아웃풋 값을 참조해서 가져오는 프로세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온 이제 각 최적화별로 스텝별로 나온 데이터들을 리절트 데이터 테이블에 하나씩 적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뮬라, Y의 포뮬라가 매핑이 되어 있는 모델 점프 파일을 인풋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파이썬에 이제 베리어블이나 이제 데이터 테이블 같은 것들을 쭉 전달을 해서 이제 파이썬 파일, 서브 파일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이제 최적화가 돌아가는 스크립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타임유 최적화 모델에서 실제로 점프의 인풋과 아웃풋에 어떤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코드만 따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리저트에 다 적재가 되고 나면 그거를 이용해서 그래프 빌더를 가지고 이제 리저트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인풋으로 사용할 이제 모델 전부 파일을 오픈해 줄 겁니다. 오픈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저트 파일을 생성을 해서 따로 추가되어 있지 않은 y링크라는 거를 다이나믹으로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에서 파이썬 커넥트를 이용해서 파이썬 커넥션을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이제 인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밋 파일로 파일을 실행을 할 건데,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모델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에 데이터가 한 줄씩 계속 쌓여서 스택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들이 쭉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총 개수인 4,000개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총 4,000개 라인만큼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간 서브미 파일로 들어간 파이썬 파일을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점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상태고요. 그래서 수업 전달했던 DT 모델, 일단 모델 인풋 파일에서 x1과 x2의 데이터를 전달해 주게 되고, 이런 포뮬러스라는 함수를 run.js를 통해서 전달을 해준 다음 서브미 파일로 들어간 파일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일부인데, 이쪽에서 evaluate라는 함수 내에서 점프와 점프 파이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DT 모델 점프 파일에 있는 x1과 x2의 값을 옵티마이즈 인풋인 x의 첫 번째와 x의 두 번째 값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return formulas라는 함수는 현재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run.js로 실행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풋에 있는 y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리어트에 add rows에 1, 그래서 하나 로우를 추가해 주게 되고, 리어트에 이터 x1, x2, y의 각각의 항목들을 맵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핑이 된 것에 일단 최종적으로 나온 이 리어트 데이터고요. 이런 방식으로 점프에서도 물론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제공해 주지만, 점프에 있는 것들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그러니까 모델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모델에 대한 어떤 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모든 소스 레벨에서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파이썬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분기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수직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떠한 수직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다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점프에서 보여주는 어떤 것들보다 조금 더 유저가 더 많은 개발자가 좀 더 많은 것을 고려해서 다 이제 넣을 수 있는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최적화가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웨비나에서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이제 다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일단은 이번 웨비나에 대해서 질문사항들은 이제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메일로 이제 이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점프 파이썬이다 보니까 벌써 처음에 시작부에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점프에 관한 내용보다는 파이썬에 관한 내용이 좀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비나에서 어떤 이제 파이썬의 내용들, 그리고 점프 파이썬을 활용하고는 약간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냥 간단한 부분들,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더 퍼져서 점프가 좀 더 이제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이제 다져나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